누가 이거 꼭 광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홍보. 허위사실 보도로 사과까지 해야 하는 KBS를 보시겠습니까? 의용방송으로 유명한 MBC를 보시겠습니까? 공중파 방송을 볼 필요가 없는 종합 뉴스 브리핑과 쉽고도 날카로운 분석 레지스탕스 TV를 보시겠습니까? 국내외 종합 뉴스와 분석을 하루 3회 정기적으로 방송하는 곳은 지상파도 드물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시청자 여러분의 니즈를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 오후 2시, 매일 오후 8시, 8시, 8시에 종합.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거 꼭 하라 그러더라고요. 좀 간지럽긴 한데 했습니다. 산샤댐이 지금 정말로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불안해지고 있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요, 지금 여러분 보도를 보셔서 아실 겁니다. 최고 수위에 10m 남았다, 수위가 10m 남았다, 여기까지는 아실 거예요. 그 이후에 소식 들으셨어요? 중국 정부가 이 보도를 통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10m 남았다 그랬는데 물이 얼마나 더 들어갔고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그럼 지금 현재 수위는 얼마인지 이걸 보도를 안 해요. 보도 또는 발표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전부 다 10m, 10m 이러고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더 올라갔거나 근접했을 때는, 중국이라는 데가 원래 보도 통제가 심한 나라니까 위험한데 보도를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처해지는 거죠. 만약 내려갔다면 보도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려갔다는 것은 아닐 것이고, 올라갔는데 얼마나 남았느냐를 전 세계인 중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이 산샤댐은 제가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디테일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겁니다. 이 산샤댐 자체가 부실공사가 얼마나 위험하고, 또 지금 현재 이게 붕괴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각자 다들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해석에서 찾아보기 힘든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산샤댐이 붕괴를 하면 중국 정부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산샤댐 가지고 굉장히 공포에 떠는 중국인들이, 자기네들이 웨이보든 어디든 올리면은 이게 삭제를 당하니까, 산샤댐에 관해서 지금 웨이보가 별로 없어요. 틱톡 같은 데도 별로 없습니다. 다 삭제하거나 아니면 더 긍정적인 온라인 공작조들이 더 많은 웨이보를 날려버리면서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구선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거 시진핑이 책임이다. 처음에 이게 물이 차오르기 전에 그때 방류를 했어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친 사람이 누구냐? 그때부터 물을 꽉꽉 닫아 잠그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것은 원칙적으로 볼 때는 홍수나 대량의 물이 유입된다고 생각될 때는 미리 물을 다 비워버리는 게 상식입니다. 비워버리고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물로 쫙 채워나가면은, 그 전에도 계속 뽑아내면서 채워나가면은 이렇게 위험 수위까지 올라갈 리가 없죠. 그러면 홍수 조절 능력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실패한 것을 단순히 누구 한 사람의 책임으로 실무자 선에서 거치고자 하겠지만, 원래 이런 일이 발생되면 최고 지도자한테 가는 것이 중국의 5000년 전통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민간 신앙처럼 치산치수를 잘 하지 못하면 그 황제는 반드시 망한다. 이것이 정설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도 없고요. 중국의 한 개 왕조의 평균 존속 기간은 7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공산당 71주년입니다. 그러면 70년 넘었죠. 다 돼 간다는,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그 통계랑 볼 때는 다 돼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한 왕조 같은 거는 좀 오래 지속됐죠. 짧은 거 여러 개 많았긴 하지만 탕 다이내스티 같은 건 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70년 평균설에 간다는 이야기에 더불어 지금 산샤댐이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그 인근 전체가 홍수로 다 덮여버렸습니다.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물을 방류함으로써 그 밑에는 또 밑에대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상하류 전체가 홍수가 다 덮여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터지면 진짜로 재앙이 되는 건데, 터질 것이다 안 터질 것이다, 이건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 수위 앞으로 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건 단정적으로 터질 것이다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안 터진다 하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순전히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하늘이 물을 얼마나 더 쏟아 부을 것인가에 달려 있는데, 그제 어제 오늘
중국이 지금 구름만 끼고 비가 좀 덜 오고 있습니다. 오는 지역 오는데 좀 덜 오고 있습니다. 이 덜 오고 있는 기간 동안에 그런데도 물은 계속 불어납니다. 아무리 뽑아내도 방류를 해도 계속 상류에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m까지는 11m까지가 11m, 10m까지 보도가 나오다가 정부 발표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내려갔으면은 설마 보도를 안 했겠느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보도를 못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이게 그냥 댐이 안 무너지고 넘치기만 해도 이 댐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넘칠 때 그 물이 대량으로 넘쳐버리면 이 댐이 같이 넘어가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뭔가 다 돼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깔딱깔딱 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북부 지역 황하 그 위에 있는 작은 강들도 전부 다 위험합니다. 중국 전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습니다. 무슨 폭우가 한 달 동안 내리붙습니까? 뭐 정확히 하면 45일 정도. 이렇게 한 달 반 동안 퍼버리니까 대책이 없는 겁니다. 하늘을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나요? 그 모든 책임이 시진핑한테 화살이 날아가고 있는 민심이 정말 걱정됩니다. 거기다가 남쪽에서는 지금 메뚜기떼가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지나가고 나면은 잡초가 확 자라 올라오죠. 이미 곡물은 이미 다 맛이 갔고 잡초가 확 자라면 메뚜기가 떼가 이 공격하기에 또는 번식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거기다가 남아있는 곡물도 다 먹어치우겠죠. 이 메뚜기떼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중국에서는 이것을 방지한다고 드론 농약 살포기 농약으로 잡자. 그런데 이 넓은 지역을 드론으로 다 못 덮어요. 너무나 중국은 넓어요. 거기다가 거기에 대응한다고 오리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오리 부대가 하루에 뭐 얼마를 먹어치운다? 뭐 상당량을 먹어치우는 모양이에요. 막 떼거지로 막 이거 홍보도 하고 했는데 중국 정부가 이 오리 부대의 결정적 약점이 발견됐습니다. 뭐냐 하니까 오리는 호수나 강 또는 물 근처에서만 이게 사는 것이지 내륙으로 옮겨가 가지고 건조한 지역에서는 살 수가 없네. 그럼 오리 부대는 무용지물로 이미 판결을 났고 그렇게 되면 메뚜기 떼가 또 이 홍수 이후의 상황을 덮쳐버립니다. 여러분 펄벅 여사가 쓴 돼지 읽어보셨잖아요. 어릴 때. 거기 보면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그냥 사거리 황폐화시키고 지나갑니다. 먹을 게 없으면 계속 위로 올라옵니다. 자, 홍수 지나고 나면 지금 아직 지나가지 않았습니다만 아직 벌써 메뚜기떼가 중국 내륙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홍수가 지나간 자리에 잡초가 자라나기 시작하면 정말로 적절한 환경을 갖추면서 확 다 덮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곡물이 시기가 바랍니다. 첫 번째 위기는 중국 시진핑 정부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 두 번째는 이 곡물이 어떻게 되느냐. 샨샤댐이 무너질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무너져 버리면은 피해자는 약 4억 정도가 나오겠지만 상명 정도라면 뭐 수세민 나오는 정도니까 괜찮다 칩시다. 여기에 또 전염병 돌죠. 사람을 체육관 이런 데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뭐 들판에 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체육관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또는 텐트 치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밀집 공간 환경을 만들어서 전염병이 펴지기에 너무 좋은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불만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무리 통제한다고 뭐 기관단총으로 쏴댄다고 해도 여태 5천년 역사를 볼 때 기관단총 할배를 쏴대도 전 인민이 봉기를 해버리면 중앙정부가 대책이 안 쓰는 겁니다. 더군다나 산샤댐이 무너질 경우는 그 인근에 군사시설이 초토화돼 버립니다. 군사시설이 약 40%가 그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날아가 버립니다. 거기다가 정말 우려되는 것은 식량난이 덮칩니다. 전 세계에 다 덮칩니다. 만약에 산샤댐이 무너질 경우는 이 식량난이 지금 현재 중국의 곡물로는 어림 반 푸른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북부는 안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거기도 홍수로 싹 썰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을 때 식량 생산의 약 40%에서 50%가 그냥 날아가 버린다고 볼 때 중국 인구 15억 명 중에서 대략 5, 6억이 굶주리게 됩니다. 물론 중국은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불만 세력이 자라도록 놔두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 곡식을 사대 가지고 인민들한테 풀어낼 겁니다. 그러면 그 곡식을 어디서 사옵니까? 제일 많이 파는 데가 뭐 아무리 보기 싫어도 미국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공장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브라질, 러시아, 쌀은 베트남이죠. 베트남이 세계 1위니까 쌀. 전 세계로 다니면서 이 곡물을 확 걷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옥수수, 쌀, 밀가루는 러시아에서 좀 남아있으니까 러시아 거 갖다 쓴다 치고, 이렇게 전 세계 곡물을 6억 명, 12억 중에 반을 6억 명이 이재민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 갖다 바친다고 할 때 전 세계가 갑자기 6억 명 분량의 식량을 대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줄 수는 있어요. 뭐 고기 포함해서. 고기는 또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합니다. 하여튼 미국은 축복받은 나라예요. 뭐 기름이 없나? 기름 100년 쓸 거 있습니다. 가스가 없나? 가스 100년 쓸 거 있습니다. 뭐 다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거기다 식량까지 풍부해요. 이것이 싹 중국이 쇼핑을 하고 다닌다고 볼 때 가격이 올라갑니다. 산샤댐이 무너지면 곡물 가격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건 정한 이치입니다.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유 없이 올라갑니다. 이유 있는 거죠. 무조건 올라간다고 볼 때 우리나라의 곡물 대책은 뭐냐? 지금 문재인 정부 이런 데 대비책 세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대비책이 없죠. 오히려 행정수도를 옮긴다 만다. 어쨌든 자기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내는 데는 귀신 같은 솜씨를 발휘하고 있지만 당장 닥쳐올 수 있는 위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산샤댐이 안 무너진다고 하면, 안 무너지고 끄떡없이 버텼다? 뭐 버틸 수도 있는데 그 확률은 어차피 반반일 테니까 버텼다고 하면 괜찮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약 16 내지 20%의 식량이 감산됩니다. 남, 북부 다 합쳐가 16 내지 20%의 식량이 다운돼요. 그러면 전 세계 곡물 가격이 폭등 수준으로 가진 않겠지만 일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갑자기 16% 20% 하면 2억 3억인데 2억 3억 명 먹을 식량을 조달해야 되니까 또 가서 쇼핑을 할 수밖에 없죠. 중국 정부가 전 세계 식량 쇼핑을 해댈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폭등까지는 안 해도 일부 올라가는 것은 감수해야 되죠. 우리나라 식량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가 쌀이 주식인 나라처럼 아시를 보고 계시죠. 이제 바뀌었습니다. 밀가루로 많은 음식을 다 해먹어버립니다. 라면, 뭐 스파게티, 빵 이런 쪽으로 주식이 많이 돌아갔습니다. 많이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 곡물 생산이면 안전하다, 쌀 생산이면 안전하다, 자급자족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세계 밀가루 가격이 폭등하면은 라면 값이 예를 들어 밥값보다 비싸다 하면 여러분 라면 먹겠습니까? 밥 먹겠습니까? 밥 먹지. 그럼 밀가루가 올라가면은 자연히 쌀값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산샤댐이 터질 경우에는 정말로 재앙인 것이고 안 터진 경우에도 약간의 등락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북한에 쌀 퍼준다고요? 이 인형 저 사람 하여튼 아침에도 보도해 드렸지만 완전히 이 북한에 경도돼 가지고 맛이 간 사람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에 쌀을 퍼주겠다. 지금 우리는 쌀 무기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터졌을 때는 진짜로 이게 무기화가 돼버리는 거고 안 터진다 치더라도 일정 부분의 곡물 가격 상승은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정도도 못 내다 보면 국가 뭐 농정을 맡으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식량이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다. 국민이 먹고 사는 것 중에서 먹는 게 제일 먼저 필요한 건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정부가 세우고 있는지 아직 뉴스를 다 스핑해봐도 누구도 그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사재기 하러 갈 거냐?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산샤댐이 진짜로 터져버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안 터질 확률이 뭐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시진핑의 운명이 걸려 있는데 어떻게든 뭐 하겠죠. 뭐 다른데 상류에 있는 다른 댐들을 뭐 다른 물을 흘리게 보내든 폭발을 해가 들판으로 내 보내든 술을 쓰든 간에 어쨌든 뭐 안 터지도록 하리라고 볼 때 그래도 국가 차원에서는 대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원전을 뭐 해안가에 있는 원전을 덮치고 이거 되기 전에 원전 폭파하기 전에 원전에 쓰나미가 덮쳐버리면 그건 답이 없는 거고요. 덮치기 전에 우선 식량 곡물 가격 거기에 대비해야 되고 시진핑에 대한 불만이 지금 중국에서 보통 상황이 아니거든요. 시진핑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왜 물을 제때 초기에 방류를 해가지고 댐을 좀 비워놨어야지. 그 정도는 ABC인데 그때도 물을 채우고 있다가 갑자기 물이 불어나니까 그때부터 물을 뽑아대니까 대책이 안 나오는 겁니다. 시진핑에 대한 불만이 각 지역에서 뚝을 터주고 있잖아요. 일부러 그 군대가 가서 막 뚝을 터뜨리고 있잖아요. 하부에 있는 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상부 제방을 막 폭파시키고 있습니다. 위로 차가 싱싱 달리고 있는데 차 통행 금지시키고 폭파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막 할 때 제일 죽어나가는 것은 농민입니다. 농민. 중국에서 농민도
기본이라고 하는데 농자 천하지 대본은 중국에서 건너온 말인데 이 농민이 아주 죽어나가고 있었고 앞으로 그 피해는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이 마을, 여기 마을이죠. 하나 푹 다 꺼져버립니다. 그냥 지금 현재 중국은 생존 자체가 일부 지역에서는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이 물에 잠기는 건 중국에서는 예사인 거고 지금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대처 능력이나 대비책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꼭 해라 그러더라고. 허위사실 보도로 사과까지 해야 하는 KBS를 보시겠습니까? 의용방송으로 유명한 MBC를 보시겠습니까? 공중파 방송을 볼 필요가 전혀 없는 종합 뉴스 브리핑과 쉽고도 날카로운 분석 레지스탕스 TV를 보시겠습니까? 국내외 종합 뉴스와 분석을 하루 3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지상파도 드물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시청자 여러분의 니즈를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 매일 오후 2시, 매일 오후 8시, 8시, 8시에 종합.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